최근에 이제 그 안성재님이 되게 그 논란이 됐었잖아요. 우리는 잘라 먹을 거야. 동그랗게 만들어. 안 동그랗게 안 만들 거야. 장담하는데 맛있게 나와. 걱정하지 마. 이 정도? 어, 맛은 어. 있겠지. 당연히 마시멜로가 들어가는데. 오케이. 근데 정말 실제로 처음에 저희가 개발할 때는 그런 형태가 나왔었어요. 뭔가 두바이 초콜릿과 이 쫀득 쿠키에 대한 결합 형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VOC도 되게 많았고, 쫀득 쿠키를 먹을 때 그 원하는 식감과 두바이 초콜릿을 먹을 때 원하는 식감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 떠올렸던 게 이제 피스타치오 페이스트 카다이프를 마시멜로 속에 넣어보자. 그 오퍼레이팅의 약간 시스템화에 따라서 수량이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최근에는 하루에 25,000개까지. 솔직히 아쉬움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정말 거짓말인 것 같고, 사실 제 그 장원영님의 너무나 큰 팬이라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각자 자리에서 맛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메가 키워드가 되고 이 메가 시장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그냥 나라 지키는 일밖에 못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나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리고 부모님 반대도 되게 심했었어요. 너가 나가서 뭐 할 거냐 이런 반대가 되게 심했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집중한 원료는 헤이즐넛이거든요. 수치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무서운 수치긴 한데 1000% 상승했다고 보면 됩니다. 요즘 이 시대 자체가 사실 어떤 특정 대상물에 대한 피로도가 너무 빠르게 쌓인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이 사실 좀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라탕처럼 좀 지속은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한 9년 동안 그 부사관 생활을 했어요. 직업군인 생활을 좀 하다가 직무 전환을 할 때 또 IT 개발자로 한 3년을 일을 했어요. 이 원투쿠키를 창업하기 전에. 또 IT 개발자 중에서도 좀 이제 데이터 쪽으로 좀 특화된 약간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됐죠. 취업을 한 곳이 화장품을 이커머스로 판매를 하는 이제 브랜드사에서 이제 다니게 됐는데, 그 브랜드가 어떻게 이제 매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가까이서 보면서 좀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를 좀 가까이 봤던 것 같아요. 비즈니스라는 게 뭔가 이제 브랜딩이나 뭐 마케팅, 세일즈 이런 쪽으로가 되게 중요하다고 좀 느껴져서 이런 이커머스 소비재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 손끝에 닿는 거, 내 피부에 닿는 거, 내 입에 들어오는 거,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아이템이 자연스럽게 좀 친숙해졌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원투쿠키 원래 이제 진주에 이제 제과점을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아까 전에 그 보셨던 그 여자분이 제 군도의 부사관 후배세요. 그 친구는 이제 전역하자마자 이제 바로 그 제과 쪽으로 일을 하다가 본인의 뭔가 가게를 하고 싶다. 근데 이제 가게를 하고 싶은데 온라인 쪽도 관심이 있느냐 이렇게 제안이 와서 고민을 하다가 네,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2024년 4월 중순인데 재작년 여름부터 해서 그때 두바이 초콜릿이 항상 붐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피스타치오 페이스트 카다이프에 대한 되게 이제 선호도가 올라갔었고, 그리고 또 작년에는 또 쫀득 쿠키라는 카테고리 디저트가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1세대 쫀득 쿠키는 사실 이제 마시멜로 안에다가 그 각종 토핑이랑 이제 과자 같은 거를 좀 넣어서 굳힌 다음에 이렇게 뭐 한 입에 먹기 좋게 누가 크래커처럼 자른 약간 그 형태가 쫀득 쿠키였어요. 저희의 초창기 팬들이 사실 쫀득 쿠키 때문에 이제 유입이 된 경우가 되게 많은데, 뭔가 두바이 초콜릿과 이 쫀득 쿠키에 대한 결합 형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VOC도 되게 많았고, 저희도 이제 좀 시도를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워낙 두바이 초콜릿으로도 잘했고, 그리고 쫀득 쿠키로도 잘 됐으니까. 그래서 좀 계속 고민을 한 상태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거를 만들려고 할 때 사실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냥 쫀득 쿠키를 만들면은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카다이프 페이스트가 공기 중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레시피를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쫀득 쿠키를 먹을 때 그 원하는 식감과 두바이 초콜릿을 먹을 때 원하는 식감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 떠올렸던 게 이제 피스타치오 페이스트 카다이프를 마시멜로 속에 넣어보자. 그래서 만두처럼 이렇게 감싸는 이 2세대 쫀득 쿠키, 두바이 쫀득 쿠키 형태가 그때 탄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품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가 다 내고 있고요. 이제 그거를 구현해 주시는 분이 CPU.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알당 사실 처음에 가격은 3,000원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5,000원대까지 올랐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원가가 사실 그때도 키로당 8만 원 정도에 구할 수 있던 77,0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랬던 원료인데 지금은 거의 2배가 넘었는데 16만 원을 줘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제품이 없어서. 카다이프는 오히려 이제 그때 두바이 초콜릿 대란 때 그때는 이제 카다이프가 대란이었었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카다이프는 비교적 좀 쉽게 한국에 재고가 좀 있는 편이고 지금 이제 피스타치오가 대란입니다. 그 오퍼레이팅의 약간 시스템화에 따라서 수량이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최근에는 하루에 25,000개까지. 사실 쫀득하다도 형용사고 쿠키도 너무 흔한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 특허 출원이 변리사님이 이제 특허 출원이 불가능할 거다라는 말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굳이 진행하지 않았었고, 근데 예를 들어서 레시피 같은 경우에도 뭐 특허를 낼 수 있겠지만 사실 요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뭐 사실 미역국 같은 것도 누가 먼저 개발을 했다고 해서 미역국 이제 레시피 여기다가 뭐 생선을 넣든 소고기를 넣든 뭐 되게 다양해지는 산업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네, 딱히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쉬움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정말 거짓말인 것 같고, 사실 제 그 장원영님의 너무나 큰 팬이라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정말 그분들 없었으면 정말 이 유행이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쉬움보다 감사한 마음이 더 큰 것 같고,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그냥 저는 이 시장을 만들어 갈 때 이게 저희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 다른 또 자영업자분들, 저희 디저트 업계 분들이 다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은 이 시장을 키울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네이버 쇼핑에서 1위잖아요. 그게 절대 저희가 잘하거나 저희가 너무 맛있거나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각자 자리에서 맛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메가 키워드가 되고 이 메가 시장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9년이라는 시간 동안 군인 생활을 하면서 사실 익혀왔던 것들이,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스킬들이 쉽게 그냥 나라 지키는 일밖에 못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나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약간 되게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제 안에서 많이 싸우면서 그때가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고, 사실 그리고 부모님 반대도 되게 심했었어요. 아버지께서도 그 직업 군인이시다 보니까 정말 여기만큼 좋은 곳 없다, 너가 나가서 뭐 할 거냐, 이런 반대가 되게 심했었기 때문에 그때 정말 힘들었었지만 이겨내서 몇 번이고 설득을 시켜서 결국 전역을 할 수 있었고, 전역하고 난 뒤부터는 사실 그냥 기분적으로 되게 하이한 상태로 계속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최근에 좀 뿌듯했던 경우는 저희가 이제 출고팀, 제조팀, 그리고 정직원분들 뭐 다 해서 한 5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모여서 단체 회식을 한번 했었는데, 요새 제조 그 공장을 잘 안 내려가다 보니까 몰랐는데 가족 단위로 어머님 그리고 딸,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세 분이서 근무를 하시면서 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때 뭔가 책임감과 뿌듯함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집중한 원료는 헤이즐넛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피스타치오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한국에 들어온 지가 많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여기는 견과류나 이제 원료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두바이가 주는 그 고급스러운 네이밍과 그리고 이 피스타치오라는 이제 생소한 이 고소한 달콤함, 그리고 이제 카다이프라는 생소한 재료의 그 바삭바삭함이 저는 이 또 사람들이 열광하는 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저희는 다음 이제 원료로 헤이즐넛에 집중을 해보려고 하고요. 이탈리아산 헤이즐넛과 이제 다크 초콜릿을 섞어서 이태리 쫀득 쿠키라는 걸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행착오는 되게 많았어요. 시행착오는 정말 뭐 처음에는 그냥 단순 쫀득 쿠키에 두바이 페이스트를 넣어보자 해서, 사실 정말 신기했던 게 최근에 이제 그 안성재님이 되게 그 논란이 됐었잖아요. 우리는 잘라 먹을 거야. 동그랗게 만드네. 안 동그랗게 안 만들 거야. 장담하는데 맛있게 나와. 걱정하지 마. 이 정도? 어, 맛은 어. 있겠지. 당연히 마시멜로가 들어가는데. 오케이.
근데 정말 실제로 처음에 저희가 개발할 때는 그런 형태가 나왔었어요. 이게 당연히 그 카다이프와 이제 마시멜로 안에 카다이프와 이제 피스타치오를 넣어서 만들어 보자. 견과 형태를 통으로도 넣어보고 페이스트도 넣어보자라고 하면은 정말 그런 형태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안정대 셰프님은 이렇게 강정 형태로 만들었다면 저희는 이제 누가 크래커 형태로 잘게 잘라서 먹어봤는데 네, 그때 네, 퍽퍽하고 이거는 뭐지? 약간 이랬던 기억이 나요. 저희께 제일 맛있던데요. 네, 저희가 진짜 근데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알잖아요. 이 레시피를 알고 이제 이 여기에서 뭘 포기하면 맛이 없어지는지 아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원료가 비싸다 보니까 포기해야 되는 지점들이 생겨요. 근데 이제 그 지점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또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어느 정도 맛을 포기하고 가격적인 부분을 낮춰서라도 많은 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싶어하는 그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저희는 진짜 이 이탈리아산 피스타치오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무조건 100%로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소할 수밖에 없고 수치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무서운 수치긴 한데 1000% 상승했다고 보면 됩니다. 100배 이상. 100배를. 저희는 지금까지 공개한 적은 없고 앞으로도 공개할 생각은 없고요. 저희는 이제 맛으로 좀 승부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한 건 아닌데 어차피 이게 두바이 초콜릿 재작년에 유행할 때 이미 그 레시피가 많이 돌아다녔었어요. 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레시피와는 저희는 완전 다르지만 그런 레시피로 다들 만드시지 않을까. 그리고 뭐 마시멜로우 쫀득 쿠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레시피 공개를 했었어요. 쫀득 쿠키 같은 경우에 레시피 공개를 한 이유는 거기 안에 들어가는 토핑이 이제 다른 가게는 시리얼을 썼다면은 저희는 또 저희 아메리칸 쿠키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레시피를 공개해도 상관이 없다 생각을 했었고 요즘 이 시대 자체가 사실 어떤 특정 대상물에 대한 피로도가 너무 빠르게 쌓인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이 사실 좀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카테고리는 그래도 저는 마라탕처럼 좀 지속은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궁금해서 사 먹어봐야지 이게 뭘까를 이제 끝나는 순간부터는 그래도 하나의 카테고리가 되어서 좀 자리를 잡고 그땐 또 원료가 좀 안정화가 되어서 좀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드실 수 있는 그 구간이 마카롱처럼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디저트 업계 많은 자영업자 사장님 분들이 또 얼마나 또 독특한 아이디어로 맛있는 디저트를 개발을 해서 또 이 대한민국 전 세계 이 사람들에게 또 먹는 걸로 인한 이 디저트 한 입으로 인한 행복을 또 줄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더 집중을 하는 것도 좋은 방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